서울고등법원 법원장님, 예. 저는 캄보디아 문제를 우리 일선 판사님들도 함께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법원의 온정주의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가 많습니다. 특히 범죄 피해자의 어떤 피해 회복과 인권보다 피의자의 인권, 피고인의 인권만 너무 중요시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어제 저는 캄보디아 구금자 64명의 송환이 딱 그런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생사를 걸고 탈출했던 피해자는 대사관에 목숨 걸고 왔더니 업무 시간이 3시 반이니까 끝났다. 여권 제시하라. 범죄니까 여권을 뺏긴 거죠. 근데 여권 제시하라고 하면서 문전박대하고 겨우 KBS 취재진들 만나서 겨우 지금 살았습니다. 근데 범죄로 구금된 64명은 전세기까지 보내서 국내로 무더기로 데려왔거든요. 근데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장면하고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갑 차고 문신 보이면서 입국했을 때 국민들이 굉장히 놀랐고 생각했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64명 대부분이 로맨스 스캠, 보이스피싱 이런 조직에 관여됐다라고 하고 살인, 납치 등 강력범죄와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또 매우 높습니다. 당연히 엄정한 처리가 필요하죠. 이렇게 일괄해서 데려오면요. 48시간 동안 이게 진상규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강력범죄일수록 현장 검증이 필수거든요. 범죄 현장 가봐야 살해 현장이든 뭐 납치 현장이든 고문 현장이든 현장이 있어야 뭔가를 진상을 규명할 거 아닙니까? 다 사건 현장이 캄보디아에 있어요. 그럼 일일이 수사기관들이 출장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주범인 중국인들은 전부 다 도피했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외국인 공범들하고는 설사 잡혀도 어떻게 대지를 합니까? 지금 공범들끼리 아마 여기 있는 판사님들 다 아실 거예요. 공범들끼리 일부만 잡혔을 때 얼마나 많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거짓 진술하고 진상규명이 어렵게 만듭니까? 저는 이 조치를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캄보디아 현지에서 합동조사하면서 충분히 진상을 규명한 다음에 순차로 송환했으면 딱 되는 일인데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이 대거 가다 보니까 뭔가 보여줘야 되니까 전 세계에 태워서 범죄자들만 송환을 한 겁니다. 캄보디아 입장에서도 마다할 이유가 없죠. 피해자가 한국인들이고 그 범죄자들 데려간다는데 캄보디아가 막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송환을 허용한 거고요. 저는 현지에서 합동조사를 하면서 진짜 주범을 잡아야 이 피해자를 구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재판 많이 하셨을 텐데 살인죄 같은 중대범죄 같은 경우에 재판부에서도 살해 현장 반드시 검증하죠? 안 그렇습니까? 검증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범 진술이 엇갈리면 충분히 확인해야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재판 원칙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이미 이걸 놓치고 데려온 상황에서 아마 수사 기록이 엉망일 겁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저는 일선 판사님들께서 개별 판단은 존중하지만 이거는 국제 조직 범죄이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에 있어서 좀 더 기존 기준보다는 더 세게 발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48시간 내에 한계 때문에 엉망일 거예요. 기존 기준대로 하려면 영장이 기각되는 사례가 많을 텐데 어차피 캄보디아에 구금돼 있던 상태에서 사실은 그 본인들도 송환을 거부하던 상태에서 데려온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후에 다소 억울한 사람들을 석방하는 한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와 재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도 뭐 사건의 중대성 등 여러 가지 구속 사유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적절하게 담당 판사가 판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부가 사고 쳐도 법원이 국민을 지켜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법원장님 다음 PPT요. 살면서 가장 예의 바르게 법원장님한테 인사한 사람 누굽니까? 아마 재판 피고인일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검사했을 때 저한테 가장 90도로 인사한 사람이 범죄로 수사받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내 눈앞에서 내가 재판받을 때는 고개 숙이고 하지만 실제로 범죄 현장에 가면 되게 극악스러워지는 거거든요. 실제 영장 기각되고 가서 보복 살해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현실이 국제범죄 조직의 호구가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TF 만들어서 대처하고 발표한다고 발표까지 했는데 버젓이 고수익 알바로
해외 유인을 하고 있어요. 제가 워낙 답답해서 한번 쳐봤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쳐보고 며칠 전에도 쳐봤어요. 똑같아요. 그냥 인터넷에 들어가서 고수익 알바라고 딱 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그 해외로 유인하는 글들이 뜨면서 텔레그램 방으로 안내를 합니다. 다음 PPT 한번 띄워봐 주세요. 이게 진짜 범죄 현실이에요. 첫 번째 PPT 보면은요,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실제 저 범죄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한 겁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고수익 알바를 원한다니까 가족적인 분위기라면서 필리핀으로 오라 그래요. 필리핀이라는 단어도 안 씁니다. 필이라고 해요. 필. 필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필리핀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캄보디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필리핀, 라오스 등등의 이런 범죄가 굉장히 창궐하고 있다는 거 보여주는 거고 지금도 정부를 비웃으면서 이거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이게 국제 범죄뿐만 아니라 국내에 마약 던지기도 버젓이 아르바이트 하라고 텔레그램에서 권유합니다. 이건 또 다른 방이에요. 마약 한 건 던지는데 얼마인 줄 아십니까? 3만 원 받고 우리 청년들이 저기 꼬임 당해가지고 3만 원 받고 마약 운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국제범죄 조직이 우리나라가 타겟이 됐냐? 어제 채널A에서 보도가 나왔어요. 중국인들이 사기죄 저지르면 중국에서는 사형인데 우리나라만 양형이 미온적이라는 겁니다. 양형이 약하고 구속을 잘 안 하고 그렇게 하면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피의자는 불쌍해 보이고 그 사람들 인권은 보장하는 듯한 기분은 들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뒤에 숨어있는 피해자들이 죽어나는 겁니다. 이 온정주의나 양형에 대해서 한 말씀 좀 제대로 법원을 대표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양형에 대해서는 이미 양형 기준도 정립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폐해가 큰 사건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적정한 양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법원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